어떤 부부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냉장고 하나를 살피고 있었다. 그들이 그 특정 모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그들의 표정이나 대화를 통하여 판매원에게 즉각적으로 간파되었다.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 판매원은 그들 부부에게 접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모델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죠? 그럴만도 하죠. 이만한 기능을 가진 모델을 이 가격으로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불과 20분 전에 그 모델을 다른 분에게 이미 팔아버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대리점에는 그 모델 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부부의 얼굴에는 실망의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모델에 재고가 없다는 사실에 그 모델의 가치가 갑자기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이 판매원에게 그 모델의 제품을 근처 다른 대리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가 물었다. 이 질문에 판매원은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혹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대리점에서 그 모델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손님들은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들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후 판매원은 그들 부부가 원했던 모델을 근처 대리점에서 찾았다는 희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들 앞에 계산서를 내놓았다. 아쉽게도 취소하기에는 때는 이미 늦었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구두로 그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이상 이제 와서 구매를 취소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들 부부 역시 말없이 볼펜을 집어들고 신용카드에 서명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희귀성의 법칙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학생들이 겪었던 경험을 살펴보자. 처음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내식당의 음식을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9일이 지난 후 두 번째 조사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바뀌어 있었다. 전보다 그 식당의 음식을 더 좋아하게 할 만한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의견을 바꾸었던 사건은 음식의 맛이나 질과는 관련이 없었다. 음식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한 그날 학생들은 화재 때문에 앞으로 2주일 동안 그곳에서 식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야구선수 사진에서부터 골동품까지 온갖 종류를 수집하는 수집가들은 그 품목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희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어떤 품목이 희귀하거나 아니면 희귀해지는 중이라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특히 수집 시장에서 흔히 소중한 실수라고 불리는 현상을 살펴보면 희귀성의 가치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잉크가 번진 우표나 잘못 주조된 동전처럼 흠이 있는 품목들이 때로는 가장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워싱턴에 눈이 3개로 그려진 잘못된 우표는 보기는 싫을지 몰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진다. 쓰레기가 돼야 마땅한 불완전 품목들이 영구적인 희소성에 따라 자랑스러운 수집 품목이 되는 것이다. 희귀성의 법칙이라는 존재를 깨달은 후로 나는 희귀성의 법칙이 내 행동에 이미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와 매우 재미있는 대화를 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받는다. 그 이유는 전화를 건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친구가 갖지 못한 한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잠재적 상실성이다. 내가 만일 지금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그 전화를 그리고 그 전화가 전달하려 했던 정보를 영원히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의 대화가 매우 재미있고 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중단하고는 전화를 받는 것이다. 비록 그 전화의 내용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우 사소한 정보의 전달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그 가치가 동일할 경우 무언가를 얻는다는 생각보다는 잃는다는 생각에 훨씬 더 자극을 받는 것 같다. 그 예로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이성 친구가 생기는 상황과 헤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했을 때 상실하는 쪽에 더 강한 감정을 토로하였고 성적에 대해서도 높아지는 경우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더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금연 광고에도 활용되었다. 흡연자들에게 지금 담배를 끊지 않을 경우에 당신이 잃게 될 수년간의 세월을 설명한 편지가 담배를 끊었을 경우에 얻게 될 효과에 대해서 언급한 편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솔직히 인정하건대 나는 지금껏 남에게 잘 속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내가 행상인들과 기부금 모집인들과 그 외 다양한 장사꾼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던 적은 수도 없이 많았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만이 불순한 동기를 품고 접근했을 뿐 자선단체와 같이 대부분은 선의를 지니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언제나 생각지도 않았던 잡지를 정기 구독하게 되거나 자선 행사의 티켓을 엉겁결에 받아들이곤 하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속칭 봉으로 살아온 나의 경험 때문에 설득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It says it is real chestnut. Let me try this. 알차군 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